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교단 설립 40주년 기념 대회를 열고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교회와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 시행이 예상되면서 해외 선교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장애인을 향한 관심을 촉구하는 오디오북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개혁신앙을 부르짖으며 설립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총회는 14일 기념대회를 열고 개교회주의 폐해 극복과 교회 연합을 강조하며 새 도약을 다짐했는데요.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기념대회를 열고 교단의 부흥과 재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합신총회 임원들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교권주의와 개교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며 교회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다짐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큰 일로 이어질 줄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다. 박병하 총회장은 총회가 설립된 이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혼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난 40년 걸어온 길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총회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태동의 은혜를 회고하며 광야 은혜 40년을 감사하며 가나안 땅에서의 변함없는 은혜를 겸손히 갈구하며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구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총회는 4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작은 교회 살리기 서포터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교회 50여 곳을 선정해 지원금과 맞춤형 목회 멘토링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개척을 앞둔 목회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매년 한 해 단위로 이 개척 교회들 또 미자립 교회들을 선정을 하고 그 교회를 돕는 멘토링 시스템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념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박병하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전국 노회 목회자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 각지 목회자와 선교사들도 온라인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오는 25일까지 연합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첫날부터 4,500명이 넘는 성도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기도회 열기를 더했는데요. 전화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교단사나 전교회와 성도가 함께하는 연합기도회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구촌교회 분당 채플에서 개최된 이번 기도회는 방역 지침에 맞춰 현장엔 일부 인원만 참석한 채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25일까지 진행되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는 14일 첫날 온라인으로만 4,500명이 넘게 참석하면서 기도회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날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성경적 가족을 회복하라는 제목의 설교로 연합기도회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성경적 가정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135개 지방에 3,500개 교회가 참석하는 이번 기도회는 총 12명의 목회자가 매일 새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정규 예배가 있는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는 교회별로 모여 온라인에서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교회들마다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각 3,500개 모든 교회들에게 기도의 불을 지피는 또 코로나 위기를 기도의 힘으로 극복해내자 그런 취지로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기도회는 14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12일간 매일 7시 30분에 유튜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 채널과 지구촌교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 수가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7월부터 시작되는 3분기 백신 접종 일정을 17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접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멈췄던 해외 선교 활동에도 재개의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됩니다. 김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7월에서 9월에는 초중고 교직원과 돌봄 종사자뿐 아니라 대입 수험생, 50대 등으로 접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 대상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선교계는 중단된 해외 선교 활동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파송한 전체 선교사 가운데 50에서 70세 선교사가 전체 비율의 61%가량을 차지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치명적인데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백신 1차 접종만으로 감염 예방 효과가 89.5%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백신 접종 효과를 볼 때 선교사들의 해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6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에서 예방접종을 잘 하게 되면 일단 사망자가 급격히 이제 줄어들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40~50% 정도 이상이 되면 전반적인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고 또한 한 70에서 80% 정도 되면 전반적인 코로나 유행은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역시 백신 접종이 선교사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사역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WMA는 지난달 말 회원 교단과 단체들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나오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필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그 나라에서 이제 어쨌든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코로나에 걸리면은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또 선교지가 열악하니까 그 지역에서 치료받기가 어렵거든요. 최근엔 선교사들의 사역 복귀를 위한 프로젝트도 시작됐습니다. 코로나에 취약한 중남미나 아프리카 지역 선교사가 미국에 와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이프 미션스 백신 프로젝트입니다. 미주 한인교회와 국내외 개인과 단체가 힘을 모아 현재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백신 접종과 여러 교회의 지원 등으로 중단됐던 해외 선교가 조만간 재개의 물꼬를 트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 장애인을 향한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비장애인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오디오북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한혜인 기자입니다. 우리 집에는 라디오 DJ가 산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면서 둘째 오빠는 나름대로 나와 소통을 하고 있었다. 배우 이세영이 낭독한 오디오북 우리 집엔 DJ가 산다 내용의 일부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발달장애인 오빠와 비장애인 동생의 일상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제6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열고 장애 당사자나 주변인으로서 겪은 에피소드를 선정해 오디오북으로 제작했습니다. 우리 집엔 DJ가 산다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제 사회에 대한 장애 인식 개선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디오북 청취하셔서 스토리텔링 공모전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북은 대제목 나만 몰랐던 이야기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우리 집엔 DJ가 산다를 비롯해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서 느낀 장애인을 향한 무관심의 아픔을 담아낸 우산 지팡이, 장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엄마의 브로콜리, 마음을 전하는 100가지 방법, 보호색 등 5개의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배우 이세영 외에도 성우 신범식, 조수연이 낭독을 맡았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계속해서 장애 에피소드를 담은 오디오북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8일까지는 일상 속의 장애인을 주제로 제7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장애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청수 백석대학교회가 천안 동남구 소재 교회 본당에서 제3대 강인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수 백석대학교회는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 서울과 천안에 이어 2013년 11월 세 번째로 세워졌습니다.
취임식에서 강인한 담임 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함으로 성령께서 거하는 신령한 집으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영적 회복을 위한 제14회 신학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연세대 박준서 교수,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경수 교수, 김지철 목사가 강사로 나서 구약학, 설교를 위한 로마서 접근 방법,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신교회 강용규 담임 목사는 신학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정광수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2일 미얀마 빈민가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가 진행됐습니다. 이 지역은 전기가 연결이 안 된 집이 많고 배수시설이 부족해 우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이번 나눔은 경북 상주의 화동교회 최응호 담임 목사와 김종준 장로가 활동하는 12제자 선교회의 공동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날 300가정의 쌀이 제공됐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스트리아에 한국 정상이 방문한 건 1892년 수교를 맺은 지 129년 만에 처음입니다. 양 정상은 양국이 4차 산업시대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수소차 연구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까지 유럽 순방을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대체 공휴일을 확대 시행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칠 때만 다음 평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지만 개정안대로면 모든 공휴일에도 대체 휴일이 적용됩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회의에서 올해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택배 노조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 등 파업 영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계약 택배의 경우 신선식품 접수를 중단했고 파업에 참여한 위탁 택배원 대신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이 배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택배사들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송장 출력 제한, 집화 중단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택배업계는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상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 경쟁력이 세계 5위, 자율주행차 도입 수준은 세계 7위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품 시장 경쟁력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전기차 지수는 중국과 독일, 미국, 일본에 이어 5위 수준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인프라 도입 준비 지수는 2020년 현재 7위, 도입 수준은 미국의 95%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기존 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정체된 반면 정보통신 기술 등과 융합한 미래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이 인도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의 확산으로 봉쇄 해제 일정을 한 달간 연기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규제 완화 날짜를 다음 달 1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다만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4주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90% 이상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콧 고틀리브 전 미 식품의약국 국장은 현지 시간 13일 기준 미국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1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며 2주마다 2배로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발 변이가 영국발 변이보다 약 60% 전염성이 더 강하다는 데이터를 인용해 델타 변이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행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G7 정상회의 기간 예정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측의 일방적 취소로 불발됐다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실에 반할 뿐 아니라 한국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스가 총리 일정 등의 사정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밀린 유엔 분담금을 한국에 묶여있는 동결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체남 유엔 분담금 1,625만 달러, 우리 돈 181억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마지드 타크트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한국 내 동결자금 중 일부를 유엔 계좌로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납부로 유엔 총회 투표권이 회복됐다고 전했습니다. 국TV 뉴스 박예리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백신 접종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외 출입국 제한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코로나로 닫힌 세계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